대한민국의 전략부대인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 30주년을 맞았다. 현재 1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의 시작은 1990년 6월 1일로 올라간다. 해군은 당시 독일에서 1200톤급 장보고함을 들여오면서 제57 잠수함 천대를 창설했다. 이후 잠수함 보유 척수가 늘어나면서 95년 10월 1일 제9잠수함 전단으로 몸집을 키웠다. 2007년엔 아시아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책에 탑재한 1800톤급 선원이람을 인수했다.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물 밖에서 공기를 들여와야 한다. 반면 AIP 탑재 잠수함은 최대 3주까지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차근차근 전력을 키운 잠수함사는 2015년 2월 1일 세계에서 6번째로 사령부로 격상했다. 2018년 9월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도산한 창호함을 진수했다. 도산한 창호급은 잠수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닌다. 한국도 유사시 은밀히 적진 깊숙이 다가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잠수함사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부르는 이유다. 잠수함사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280만 마일 무사고 안전 항해 기록을 이뤘다. 이는 지구를 129바퀴 항해할 거리다. 잠수함사 관계자는 잠수함사 승조원의 승리, 배려, 실력이라는 덕목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잠수함사는 99년 림팩 훈련에서 1200톤급 2000함이 단 한 발의 어뢰로 미 해군의 12000톤급 순양함인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가라앉혀 미 해군으로부터 원샷, 원히트, 원싱크라는 격찬을 받았다. 이는 현재 잠수함사의 전투구호로 쓰인다. 미 어뢰 대만 잠수함에 싣는다. 중폭발 자극하는 트럼프. 미국이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지원하기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만의 어뢰 판매를 결정한 것이 그 일환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대만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미, 중 탈등이 대만 이슈를 놓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무부는 차이잉원 총통의 2기 취임에 맞춰 MK-48 중형어뢰 18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MK-48은 미 해군이 각종 잠수함에서 운용 중인 표준 어뢰다. 단 한 발만으로도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고 항모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튼 나루자오시 대만 외교부장은 입법원에서 새 어뢰는 독자 개발 중인 잠수함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산케이의 차이 정권이 추진 중인 자국산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에 어뢰 판매를 승인하면서 이례적으로 정부 간 거래를 뜻하는 대외 군사 판매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노후화된 잠수함을 대체할 새 잠수함을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차이 정권은 2017년 3월 잠수함 독자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잠수함 건조를 맡은 조선사에 따르면 배수량 2500에서 3000톤급으로 올해 내 초기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주도함 취역이 목표다. 하지만 모든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하긴 쉽지 않다. 대만은 25개 핵심 기술 중 무장 시스템 관련 6가지 기술을 해외에서 이전받길 원하지만 이 역시 중국의 압력으로 유럽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3월엔 독일 업체와의 교섭이 중단된 바 있다.
당초 미국도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018년 4월 미국 기업과 직거래하는 일반 상업 구매 방식을 적용해 상담을 허가했다. 이 경우 실제로 장비나 기술 이전을 할 경우 다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잠수함용 어뢰를 FMS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만 잠수함 사업에 미 방산업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짚었다. 트럼프 정권은 2017년 6월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이래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지난해 여름엔 M1A2 에이브럼스 신형 전차 108대, 최신 개량형인 F-16V 전투기 66대 판매를 결정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이번 어뢰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국 국방부는 24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필요한 일체의 조처로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격한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대만 이슈로 중국을 너무 자극하고 있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군사격장, 비행장 소음 피해 2022년부터 보상한다. 전국 100여 곳의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1일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군용 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이 대상으로 조사는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진행한다. 소음 영향도는 군용 항공기 운항과 군사격장 사격 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의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군사격장은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 포사격장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소음을 측정할 계획이다.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24시간 이상 소음을 측정하고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설명회, 소음 측정 등의 조사 절차에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조사 종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받는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제정한다.